안녕하세요. 해요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명리를 배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천간의 오행은 각자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는 만물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명리학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지에는 사시라는 게 있는데 사계절이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시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시의 변화와 더불어 살아갈 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장간에는 시화의 변화에 맞게 만물이 생장성멸하는 형체가 있고 우리는 그 만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리학입니다. 개인의 운명에 대입한 것을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각 개인의 운명을 간명하기 위해서는 간지 속성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천간으로는 무엇을 알아야 하며 지지로는 어떤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지, 지장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추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명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데 마음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과 양을 구분할 때 필요한 용어입니다. 양호한 기운과 음수한 기운이 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둘은 서로 대립하고 공존하는 관계로서 현상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는 기로서 존재하고 기는 무토하고 배합이 됨으로써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시에 따라 만물의 생명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사시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양이는 만물의 쓰임, 용도를 정하는 것이므로 운명학에서는 일머리가 있는 인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양화란 천간의 병화는 난기로서 만물의 생장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기운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물을 용도에 맞게 기르고 가꾸는 기운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운명학에서는 사람을 적소에 쓰는 쓰임을 안다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인식하면 에너지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무토가 배합이 되어야 합니다. 병화는 무토가 있어야지만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을목도 항상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고 조직 운영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한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개수가 배합이 되어야 합니다. 개수는 앞으로 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명하기 때문에 개수는 지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배합이 잘 이루어지면 희라고도 하고 배합이 부족하면 기라고도 합니다. 전부를 아는 것과 일부분을 아는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병화가 지나치면 양명한 기운이 지속되어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조금 하게 된다는 것은 퇴거하게 하면 불급한 것이 발생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관리에 미숙하여 주변 인물의 소통관계를 이그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음수란 천간의 임수를 말하는데 임수는 한기입니다. 만물의 생멸이 아닌 성멸을 관여하는 것입니다. 익히는 기운과도 같습니다. 만물을 용도에 맞게 쓰이고 다듬고 활용하는 기운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운명학에서는 사물을 적세적소에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문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인식하여 에너지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무토가 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쓰기 위해서는 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경영이 필요한 것이며 이에 필요한 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화가 배합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정화는 재능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배합이 이루어지면 희라고도 말씀드렸고 배합이 부족하면 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임수가 지나치면 멸어한 기운이 지속되어 도리어 사물을 활용하기보다는 풍목하게 만드는 처사가 발동한다는 것은 태가와 불급이 이그러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처사가 생겨나면 경영의 관리의 미숙에 의한 주변 인물들이 생존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습의 속성을 말하자면 조습은 우리가 사는 땅과 각 개의 몸에 존재하는 원기로서 마음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생명의 근본 또한 이루는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명의 정보는 기, 분에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에너지 정보는 양위에 있습니다. 양위와 짝을 이루어야 혈기 왕성함을 환경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 분은 혈기에 존재하며 혈기는 기토가 배합이 되어야 왕성한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사시에 따라 우리들이 생장에 관여하여 초심과 본질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 기분이라는 것은 각 만물별 본질로서 운명학에서는 개인별 자질 및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간의 개수는 습기로서 사람의 본질을 구성하는 기운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남긴 사람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운명에서는 사람의 자질을 알고 구성해주는 능력을 소유하고 철학적 소유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인간의 본질에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지성과 철학적 사유를 지녔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문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인식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배양에 힘쓰기 위해서는 기토가 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유지하는 자세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화가 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알고 남을 모르거나 남을 아는데 자신을 모르는 한정된 상태를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수가 지나쳐서 음습한 기운이 지속된다면 도리어 사람을 왜곡되게 해석하며 우울하게 만드는 처사가 발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태가와 불급이 생겨나는 아주 막대한 피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병화는 사람의 쓰임을 알고 임수는 사물의 쓰임을 압니다. 정화는 사물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수는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천간의 정화는 조한 기운으로서 사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기운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불필요한 요소인 건강과 체력, 경제와 금융,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이 담겨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운명학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알고 연구와 개발을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한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여 문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운명이 타고났다는 것을 인식하여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서 인간이 유익하게 활용하는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토가 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본질에 따라 쓰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다루는 재능이 있고 없고 보다는 불안정한 상태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를 논하자는 것입니다. 정화가 지나쳐서 건조한 기운이 지속된다면 도리어 사물의 본질이 훼손이 되는 것이며 사람의 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태가 불급이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화란 화합하는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중재와 같은 것으로 각 가정에서는 현관이나 창문과 같습니다. 연극에 비유한다면 무대와 같으며 계절로는 간절기와 같습니다. 중간이라는 의미와 변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화학이라고도 합니다. 운명학에서는 세상의 변화 정도를 감지하여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 정도를 감지하여 자기 투자, 자기 개발을 통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기토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자연환경에서는 화기는 성장을 위한 변화의 마디에 존재하는 것이며 운명에서는 환경과 나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감지하는 것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가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철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인식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토의 환경변화 인식을 통한 적응력 향상과 기토의 자기변화 인식을 통해 개발 가치 상승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바라는 것입니다. 함기라는 것은 천간의 함기는 무토는 품농 기운으로서 자연계의 규칙적 변화를 담당하는 기운입니다. 자연계의 기운 변화를 위치 에너지와 시간 에너지로 구분하여 배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명에서는 한과 난을 조율하며 시작과 끝이라는 생명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 배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병화를 머금어야 정세를 인식하게 되고 임수를 품어야 시세를 인식하게 됩니다. 무토는 세상을 아는 것이고 기토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토가 있으면 세상 변화를 아는 사람이고 무토가 없으면 세상 변화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여 적응력을 높이는 감각이 있는가, 감각이 많은가, 적은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토가 지나쳐서 온풍과 한풍을 차단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무토가 퇴거하거나 불급하면 환경 변화를 곡해함으로써 불안정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간의 기토는, 무토는 품는 거고 기토는 뽑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규칙을 만든 만물의 성장을 위한 형체 변화를 담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기토는 형체의 변화 및 자신의 개인적 자질과 성장 실력을 체크하며 보완해 나가는 것에 대한 자기개발에 필요한 인식 에너지입니다. 운명학에서는 교습을 조율하고 개인적 지식 성장의 정도와 기술 성장의 정도를 파악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질 개발과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지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계로서 개수와 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술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기로서 홍로라고도 말합니다. 정화 배합이 되어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치를 높여나가는 인물인가 아니면 정체된 인물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토가 지나쳐서 여러 개 있을 경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태가불급의 중요성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기는 겉으로 보이는 존재로서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양이 배합되어야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용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장의 기에 해당되는 간목은 생기로서 개수의 한습한 기운이 배합되어야 출생 기질이 형성이 되고 유전에 의한 자신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목이 장기로서 병화의 난습한 기운이 배합되어야 출산 기질이 형성이 되어 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숙성의 기에 해당하는 경금은 숙기로서 정화의 난조한 기운이 배합되어야 진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금은 성기로서 임수의 한조한 기운이 배합되어야 기질이 형성이 되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간목은 개갑으로서, 을목은 을병으로서, 경금은 정경으로서, 신금은 신임으로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갑, 을병, 정경, 신임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을 경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